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아빠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들 인생이라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곳에서 아빠와 함께 지낸 것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도 회사가 아닌 치킨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가끔 낯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어요. 주말이 되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감사하게도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면 어느덧 마감 시간이 다가와요.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직원들에게 아빠는 언제 준비한 건지 치킨 한 마리씩 튀겨서 손에 들려 보냅니다. 종일 기름 냄새 맡고 치킨이 먹고 싶겠냐마는 아빠의 정성에 활짝 웃어 보이며 집으로 가는 직원들의 모습에 뿌듯해하는 아빠를 보니 제 입가에도 살며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빠가 주방에서 마감을 하는 동안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장사한 내역을 장부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쉽게 정리를 하지만 아빠가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노트에 매일매일 손으로 정리를 하셨었죠. 별로 정리할 것도 없이 여백이 더 많았던 아빠의 노트.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는 지금처럼 대박가게 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10년째 묵묵히 주방을 지키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그 옛날 오직 저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던 아빠가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저는 무척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집안의 귀한 외동딸로 다정한 부모님과 할머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성격이 유순한데 그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건지 그 흔한 사춘기도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갈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제 삶이 좋았습니다. 대학을 가야 할 시기에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해야 할 시기에 취업을 하는 이런 평범한 삶이요. 그래도 별것 없는 똑같은 삶 속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디서 뭘 하든 제 몫을 하며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을 때도 때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낳겠구나. 나도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지방에 있는 도시와 사업 연계를 하게 되면서 회사를 이전하게 된 거였죠.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걱정이 앞섰어요. 서울에서 도저히 출퇴근을 할 수 없는 곳인데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 준다지만 그렇게 되면 혼자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 곁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낼 수 있을까? 그냥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나? 마음이 늘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며 기대감을 심어주셨어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보니 이렇게 독립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2년 후, 저는 결국 혼자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 되면 무조건 기차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낯선 기숙사 방에서 지내다가 부모님이 있는 제 방에 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적응력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작은 기숙사 방이 아늑하게 느껴지고 하루의 피로를 온전히 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아직 제가 배워야 할 회사 일은 넘쳐났고 고된 하루를 보내고 동료들과 술 한잔 기울이는 것도 색다른 재미였습니다. 그렇게 이곳 생활에 적응을 하면 할수록 부모님의 집에 가는 일은 줄어들었어요. 사실 주말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체력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가는 것도 많이 가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편하면 그걸로 됐다고 저 없이 재밌게 잘 지내니 걱정 말라는 말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제가 신경 쓸까봐
그 마음을 참으셨던 거겠죠. 그 뒤로 아빠에게 연락이 오기 전까지 한동안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너무 바쁘게 흘러갔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거든요. 겨우 프로젝트를 끝내고 쓰러져 자고 있는데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야, 이번 주말에는 집에 올 거지? 이번 주말? 다음 주에 가려고 했는데. 이 녀석아, 주말에 엄마 생일이잖아. 까먹은 거야? 어? 다음 주 아니었어? 와, 내가 달력을 잘못 봤네. 주말에 갈게, 아빠. 나 진짜 다음 주로 잘못 봤어. 그래, 꼭 와. 저, 아니다. 주말에 보자. 아빠는 뭔가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것보다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의 생신 날짜도 착각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나 싶어 스스로에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쁜 일도 끝났겠다. 금요일에 연차를 내고 서울로 향했어요. 엄마랑 같이 백화점에 가서 엄마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선물로 사줘야겠다 싶었거든요.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눈앞에 보이는 엄마의 모습에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찰랑거리던 엄마의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김없이 사라진 상태였고 머리카락 대신 모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저를 향해 엄마는 활짝 웃으며 새로 바꾼 머리가 잘 어울리냐며 물었어요. 부모님을 다그쳐 물었더니 제가 오지 못한 몇 달 동안 엄마는 암 진단을 받고 수술 전 선항암 치료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 아빠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치료받고 수술받으면 괜찮아. 별일도 아닌데 괜히 미리 말해봐야 네 마음만 복잡하지. 멀리서 엄마 신경 쓴다고 일이나 제대로 했겠어? 그래도 감출 걸 감춰야지. 우리 딸 놀랐구나. 엄마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울지 말고 옆에서 엄마 힘내라고 응원만 해줘. 응? 나는 그것도 모르고 피곤하다고 힘들다는 핑계로 집에 오는 것도 미뤘는데 나보고 얼마나 죄책감 가지라고 이런 걸 숨겨. 엄마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완전히 밀어버린 머리 때문에 놀란 건 아니었어요. 전보다 마른 것 같은 엄마의 모습을 보니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혼자 이 아픔을 견뎠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미어졌어요. 저한테 말도 못하고 옆에서 지켜봤을 아빠의 모습도 떠올랐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울고 있으면 엄마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금방 아무렇지 않은 척 아빠와 함께 엄마의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보다 입맛이 없어진 엄마는 먹는 음식들도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아빠는 입맛이 있을 때 이것저것 많이 먹어야 한다며 그래도 오늘은 저를 봐서 컨디션이 좋다고 살짝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생일초를 부는 순간 저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우리 엄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엄마, 부디 지금의 시간을 이겨내고 꼭 다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다시 처음 지방에 갔을 때처럼 매주 서울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제 눈으로 보고 와야 마음의 안심이 됐거든요. 엄마는 아픈 와중에도 저와 아빠를 더 신경 썼어요. 힘든 내색 없이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 결과는 좋았어요. 이제 남은 치료만 잘 받으면 완전히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완치에 대한 의지는 엄마가 가장 컸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엄마에게 전했어요. 엄마, 내 친구 지윤이 알지? 나 몰랐었는데 지윤이 엄마도 우리 고등학생 때 암 때문에 수술 받았었대. 세상에 힘드셨겠네. 지금은 괜찮으셔? 응, 지금은 거의 완치 판정받고 날아다닌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엄마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잘 받아. 알겠지? 요즘 암은 암도 아니래.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 요즘에 컨디션도 너무 좋고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너무 자주 오지 말고. 알겠지?
컨디션이 좋다는 엄마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수술받고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태도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회사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쏟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게 되었고, 다른 날은 영상통화로 대신했어요. 엄마 몰래 아빠와 통화를 할 때도 아빠는 정말 좋아지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예전처럼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엄마도 싹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힘을 내서 병마와 싸우는 동안 저도 제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엄마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온 가족이 노력한 덕분에 엄마는 항암을 무사히 끝냈고 이제는 정기 검진만 받으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지내면 완치 판정도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정기검진에서 갑자기 엄마의 암이 재발되었고 다른 장기로 전이까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괜찮다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암이 재발할 수 있는지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거짓말 아니냐고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몇 번을 되물었는지 모릅니다. 부정하면 부정하려 할수록 현실은 더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당장 수술도 어려운 상태라 항암부터 시작했지만 재발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엄마의 몸 상태는 정말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엄마가 아빠와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암과 싸우면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완치만 바라보고 버텼을 엄마에게 암이 재발했다는 사실은 무척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을 거예요. 투병 생활 내내 강한 의지를 보여줬던 엄마가 한순간에 무너진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정말 큰 무력감을 느꼈어요. 천사 같은 우리 엄마한테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원망하고 또 원망해도 지켜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엄마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으로는 애써 외면했지만 엄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쓸 수 있는 모든 휴가를 써서 아빠와 제가 번갈아 가며 엄마 곁에 있으려 노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빠와 저는 무슨 정신으로 버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엄마의 건강에 대해 안일했던 저에 대한 원망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 있어서 엄마가 절대 제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왜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빠는 엄마를 생각하면 온통 미안한 일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흐느껴 우셨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만 하다가 이제야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는데 하늘이 그걸 기다려주지 않았다며 먼저 간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빠와 저는 엄마 이야기를 나누며 괴로운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고 저는 다시 지방으로 떠났어요. 엄마와 함께 지내던 집에서 혼자 있을 아빠를 생각하면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빠와 매일 통화를 하면서 아빠의 마음을 살폈어요. 저 역시 엄마를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함께한 아빠의 마음이 정말 힘들 것 같았거든요. 혹시라도 아빠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돌봐드리고 싶어도 회사 때문에 가지 못하는 현실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엄마의 49째 날, 아빠와 함께 엄마의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납골당에 다녀오는 길에 아빠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야, 아빠 서울 생활 정리하려고 해.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괜찮아? 괜찮지, 그럼. 사실 엄마 떠나면서 되돌아보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가족 대신 회사에 매달렸는지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생이 짧을 줄 알았다면
하루라도 더 함께 시간을 보냈을 텐데 말이야.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피곤하면 뭐 얼마나 피곤하다고 집에 가는 걸 미뤘을까? 집에 가지 않았던 그 수많은 주말들을 떠올리면 참 괴롭더라. 엄마가 속으로 내가 오는 날만 기다렸을 텐데. 엄마 떠나고 보니 내 인생에서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하나 네 옆으로 가려고. 우리 하루라도 더 많이 서로 얼굴 보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자. 저에게 그 말을 한 뒤로 아빠는 정말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빠가 집을 얻게 되면서 저도 기숙사를 나와 아빠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 떠나고 너무 외롭고 무서웠는데 아빠가 제 옆으로 와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이사 후 아빠는 한 달 동안 정말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뭘 하러 다니길래 정신이 없어 보이나 싶었더니 대뜸 치킨집을 인수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치킨집을 하겠다고? 응, 적당한 곳이 있어서 몇 주 동안 교육도 받고 인수인계도 잘 받았어. 가게가 오래됐지만 깔끔하게 관리해서 따로 손볼 것도 많지 않고 말이야. 아니, 무슨 상의도 없이 갑자기 치킨집을 하겠대. 아빠, 그런 거 해본 적 없잖아. 이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하긴 그렇고. 하나 네가 엄마가 해주는 양념치킨을 그렇게 좋아했지 않니? 그때 생각이 나면서 엄마 레시피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렇게라도 엄마의 마음을 지켜나가면 좋잖아. 하여튼 우리 아빠 진짜 엉뚱해. 이미 인수인계까지 끝났다고 하니 뭐 더 할 말은 없고 그냥 조용히 응원할게. 아빠 잘해봐. 아빠는 야심차게 치킨집을 열었지만 주변 상황이 그리 썩 좋진 않았어요. 그 동네에만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가 몇 개나 있었는데 당연하게도 아빠의 작은 치킨집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손님이 많진 않았지만 아빠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치킨도 직접 튀기고 서빙도 직접 하고 배달도 직접 했습니다. 저도 퇴근하면 늘 아빠의 치킨집을 들러 일을 돕곤 했어요. 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한산한 날들이 이어졌지만 퇴근 후에 아빠와 맥주 한잔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넘도록 이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먹고 살 만큼은 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있을 때만 유독 그런 건지 손님이 정말 없었거든요. 아빠가 괜히 제가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신경이 쓰여서 아빠가 배달을 나간 사이 장부를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장부에는 매일 장사가 얼마나 됐는지, 재고는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 것들을 주문했는지, 이런저런 내용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니 최근 몇 달 사이 외상 손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외상 칸에는 쌀이며 라면이며 생필품 같은 것들까지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혼자 하다 보니 뭔가 착각을 했나 싶었죠. 치킨집에서 쌀을 팔 일도 없고 말이에요. 마침 배달을 마치고 온 아빠에게 장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외상이 왜 이렇게 많아? 외상값이 매출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아이, 뭘 그런 걸 보고 그래. 천천히 받을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외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아빠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쏟아부어 차린 가게인데 적자를 맞아가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아빠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외상을 줬던 것들을 쭉 계산해보니 수백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중 도윤이네 라고 적힌 곳은 일주일에 한 번은 외상을 할 정도로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생필품도 전부 도윤이네 이름 옆에 적혀 있었고요. 아빠가 나서지 않는다면 제가 나서야겠죠? 저는 종이를 가져와서 날짜와 외상값을 쭉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은 외상을 한 도윤이네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외상값을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아빠, 도윤이네가 어디야? 여기가 외상값이 제일 많이 밀렸네. 아빠가 못하겠으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어딘지 알려줘. 도윤이?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치킨 주문하는 날인데 연락이 없네. 집에 가는 길에 아빠랑 같이 들르자. 금방 치킨 튀겨서 나올 테니까 마감해.
외상값 받으러 가자고 했더니 오히려 치킨을 튀기겠다는 아빠의 모습에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가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꼭 외상값을 받겠노라 다짐한 저는 나름 비장한 각오로 아빠를 따라 나섰어요. 10분 정도 걸었더니 꽤 어두운 골목이 나왔습니다. 다세대 주택들이 가깝게 붙어있는 집들을 지나치더니 아빠가 한 집 앞에서 멈췄어요. 집 앞에는 모아놓은 폐지들이 가득했어요. 딱 보니 외상값을 받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는 장부 속에 적혀있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렸고 곧바로 한 아이가 울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왜 울어? 무슨 일 있니? 아저씨, 할머니가 안 일어나요.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엄마는 일 갔는데.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놀란 마음에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이가 말한 할머니가 이불에 누워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할머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아빠와 저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진단 결과 할머니는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날 늦게까지 비를 맞으며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더라고요. 연세도 있었고 원래 지병이 있었던 탓에 상태가 심각했던 거고요. 다행히 아빠와 제가 할머니를 늦지 않게 발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원실로 옮기면서 할머니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빠를 발견하고 정말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를 간이 침대에 눕히고 있는데 한 여자가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뛰어왔는지 숨을 헐떡이다가 할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제가 아침에 병원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엄마 어떻게 되면 저랑 도윤이랑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세요? 몸도 안 좋은데 폐지 줍는 것도 그만하시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요? 왜? 할머니는 아이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아빠 덕분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의 엄마는 아빠와 저에게 계속 고개를 숙이며 몇 번이나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면 가게로 찾아오겠다며 계속 인사를 했어요. 보호자가 왔으니 아빠와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상값을 좀 받으려던 것뿐이었는데 순식간에 휘몰아친 사건들 때문에 얼떨떨했어요. 아빠, 그 할머니 딸 말이야. 오늘 진짜 놀란 것 같더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도윤이 엄마 할머니 딸 아니야. 며느리야. 나도 처음에는 딸인 줄 알았거든. 그래? 엄마라고 하길래 딸인 줄 알았네. 그 가족은 어떻게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할머니를 먼저 알게 됐어. 원래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다니셨지. 우리 가게 앞도 몇 번 지나가시길래 상자랑 폐지 나오면 모아놨다가 할머니 드리고 했었어. 처음엔 아빠가 할머니에게 폐지를 챙겨주면서 서로 안면을 트게 되었대요. 그렇게 한동안 인사를 나누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할머니랑 아이랑 아이 엄마를 데리고 치킨집에 왔다고요. 세 식구가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나눠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던 아빠는 서비스 메뉴를 챙겨서 가져다 주면서 처음으로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뜰하게 챙기는 아이 엄마를 보고 참 보기 좋은 모녀 사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며칠 뒤, 이번에는 할머니가 혼자 치킨집에 찾아오셨대요. 폐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치킨을 달라면서요. 할머니가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어놨던 돈을 주면서 그러시더라. 우리 며느리가 이 집 양념치킨을 너무 좋아한다고. 며느리 주게 맛있게 해달라면서. 그때 아이 엄마가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 치킨을 만들면서 할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 집 사정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날 할머니를 통해서 아빠는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되었대요. 몇 년 전에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혼자서 손자를 키우면서 자신의 친엄마처럼 돌보며 살고 있다고요. 없는 살림에 본인까지 얹혀 있어서 마음이 영 불편하다면서 몸이 불편하지만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것도 며느리를 위해서라고요.
물론 며느리는 제발 쉬라고 난리를 치지만 집안 형편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기에 며느리가 식당에 갔을 때 몰래 다닌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아빠는 엄마 생각이 났대요. 엄마가 할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하나, 너도 기억나지? 너무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엄마가 엄청 울었던 건 기억나. 엄마가 그렇게 우는 게 처음이라서 충격이었었나 봐. 아들인 나는 밖에서 일한다고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엄마는 아픈 할머니 모시면서 불평을 한 번도 안 했어. 어떻게 그러나 싶을 정도로 할머니를 정말 극진하게 모셨지. 할머니가 지병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잘 챙겼는지 가실 때도 참 곱게 가셨지. 그게 아빠는 아직도 너무 고마워. 그 빚을 갚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떠났지만 그 고마움을 늘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데 아이 엄마의 사연을 듣고 나니까 먼저 떠난 네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거긴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혼자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이 엄마의 모습에서 우리 엄마를 떠올렸던 아빠는 돕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폐지 줍는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된 뒤로 치킨은 물론이고 쌀이며 각종 생필품이 떨어지지 않게끔 챙겨주게 되었다고요.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장부에 적힌 내용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득 다른 외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장부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적힌 외상도 꽤 많던데 아빠가 그냥 줬을 것 같진 않고 아이 엄마네를 돕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많더라고. 아빠가 자선사업가는 아니라서 크게 도움을 주진 못하지만 치킨 한 마리로 한 가족이 잠시나마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어떻게든 가족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에 조금씩 나누게 된 거야. 와, 아빠, 나한테는 어쩜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서만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 녀석도 참, 이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별로 알릴 일도 아니야. 이제 아빠한테 외상값 받아라 그런 소리만 하지 마라. 아빠한테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빠 성실하고 올곧게 살아온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이렇게까지 멋지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아빠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아빠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건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었지만요. 그러고 보면 저는 참 훌륭한 부모님을 둔 것 같네요. 며칠 뒤 할머니는 덕분에 무사히 퇴원했다며 귤을 한 봉지 사들고 가게에 들렀어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사장님이 병원비까지 냈다면서요. 우리 며느리가 그거 알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 매번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건 아니라고. 나 간호하느라 일을 많이 빼서 오늘은 못 오고 대신 이거 꼭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요. 아유, 저 못 받아요. 이걸로 가족들 겨울잠바 하나씩 해 입으세요. 진짜 안 되는데. 우리 애가 내 병원비만큼은 신세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이 참. 며느님한테는 제가 받았다고 하고 할머니가 몰래 가지고 계시면 되잖아요. 아빠와 할머니는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아빠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의 손에 기어코 치킨 한 마리까지 쥐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엄마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아빠가 이렇게라도 갚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년의 사건들이 지나고 아빠의 치킨집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단골도 생겼고 아빠는 여전히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별다른 일 없이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주말을 맞이해 아빠를 도우려고 가게에 나와 있었어요. 아빠는 배달 주문을 받고 열심히 닭을 튀기고 있었고 저는 저녁 손님이 오기 전 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네, 엄마 치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형 기자라고 합니다. 자신을 지역신문의 기자라고 설명한 사람은 대뜸 아빠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하는 작은 단체를 따라다니며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봉사자를 통해서
도윤이네와 아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갑자기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아빠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고, 그 기자님은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며 꼭 연락달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군데 그렇게 통화를 오래 해? 아, 지역신문 기자라고 하는데 아빠랑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네. 인터뷰를? 우리 치킨 맛있는 게 드디어 소문이 난 건가? 그건 아직 멀은 것 같은데. 다른 게 소문이 났나 봐. 아빠가 도윤이네랑 여기저기 돕고 다닌 게 소문이 났다는데, 그래서 아빠랑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에이, 됐어. 뭐 별일도 아닌데 인터뷰식이나. 난 또 뭐라고. 그동안의 선행이 드러나는 것이 쑥스러운지 아니면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기자님의 인터뷰를 거절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빠가 됐다는데 굳이 밝힐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기자님에게는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기자님이 끈질기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기사 낼 일이 그렇게 없나 싶다가도 아빠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제 설득에 못 이긴 아빠는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손님이 가장 없는 월요일 저녁에 가게에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아빠의 말에 저도 회사를 마치고 서둘러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평소와 다르게 손님이 있었어요.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아빠를 대신해 웬 남자가 서빙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늘 아빠와 인터뷰를 하기로 한 기자님이었어요. 저를 손님으로 착각한 기자님이 테이블로 안내를 하길래 저는 다급히 제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기자님은 반갑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전화 목소리가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본 분위기는 더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오늘따라 손님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해하는 아빠에게 기자님은 괜찮다고 마감 후에 천천히 인터뷰하자는 말을 하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빠를 도왔습니다. 손님이 빠지고 이른 마감을 한 아빠는 갓 만든 양념치킨을 기자님에게 주었어요. 기자님이 손님을 불러들이는 기운이 있나? 평소 같으면 월요일은 배달 손님만 몇 팀 있는데 신기하네요. 괜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요. 에이, 고생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바란 알바는 다 해봤거든요. 이 정도는 고생 축에도 못 껴요. 그리고 알바비로 이렇게 맛있는 양념치킨을 주시는데 오히려 좋죠. 아빠의 인터뷰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님은 아빠 사진을 먼저 몇 장 찍었어요. 일하는 모습은 많이 찍어뒀는데 정면 얼굴이 없다면서요. 그러고는 작은 녹음기 한 개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셋이 생맥주 한 잔씩 손에 들고 건배까지 하게 되었네요. 치킨집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가만 보자. 2달 전에 아내 기일이었으니까 이제 1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네요. 여기서 원래 살고 계셨어요? 아니요. 원래는 서울에서 쭉 살았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우리 딸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동네로 오게 된 거죠. 이 동네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딸이 있으니까요. 얘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그 회사가 몇 년 전에 이 지역으로 전부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먼저 떠났거든요. 아내가 떠나고 보니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다른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지낼 걸. 하루라도 더 많이 웃게 해줄 걸. 온통 후회만 가득하더라고요. 가족이라곤 이제 둘뿐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 남은 우리 딸 옆에서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동으로 옮긴 것뿐이에요. 먼저 떠난 아내도 제 결정을 정말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설명하는 동안 기자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아빠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빠와 저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는데 뭔가 살짝 민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많고 많은 업종 중에서 치킨집을 선택하셨어요? 가게 이름이 엄마 치킨인 것도 돌아가신 아내분과 연관이 있나요? 맞아요. 방금 드신 양념치킨 어때요? 맛있죠? 네, 뭔가 처음 먹어보는데 이상하게 많이 먹어본 느낌이에요.
그게 우리 아내 레시피거든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밖에서 파는 치킨은 안 먹어도 아내가 해준 양념치킨은 그렇게 잘 먹었어요. 그 기억이 나서 치킨집을 차리게 된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며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줬던 우리 아내를 생각하며 엄마 치킨을 찾는 손님들도 따뜻한 엄마의 손맛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인터뷰를 하는 내내 아빠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내셨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아빠가 저를 위해 이곳으로 내려온 것도, 그리고 치킨집을 차린 것도 전부 다 엄마로부터 시작된 결심이었으니까요. 기자님과의 인터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준비해온 질문을 하던 기자님도 아빠와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어요. 결국 밤 12시를 훌쩍 넘기고 난 뒤에야 기자님은 2주 뒤에 기사가 날 거라고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회사에서 일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아빠 가게에서 늦게까지 인터뷰하는 걸 지켜봤더니 정말 피곤했는데 신기했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저는 다시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 있는 엄마는 젊고 예쁘고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인터뷰를 하는 내내 아빠가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독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너무 깊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아빠는 직접 제 옆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온기가 피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꿈에 엄마랑 할머니가 나왔어요. 다정하게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저를 보면서 말없이 미소를 짓는 꿈이었죠. 꿈속에서도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눈을 떠보니 눈가가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비록 꿈속이었지만 편안해 보이는 엄마와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아빠는 아빠의 위치에서, 저는 저의 위치에서 서로 바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어요. 아빠는 가끔 달력을 쳐다보면서 기사가 나오는 날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퀵으로 신문을 받았다면서 회사에 있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신문을 구매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확인했습니다. 어디쯤에 있을까? 비교적 얇은 신문을 넘기다 보니 아빠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 기자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코너에 우리 아빠의 이야기가 실린 거였어요. 가장 먼저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레시피로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 치킨으로 가족의 정을 이어가는 윤재성 씨를 만나다. 괜히 흐뭇한 마음으로 인터뷰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신문에는 그날 기자님과 아빠가 나눈 이야기들이 따뜻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내의 레시피로 정성스럽게 만든 양념치킨과 그 따뜻한 마음을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고 있다는 아빠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제가 봐도 살짝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살짝 훌쩍이자 옆에 있던 선배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신문을 보여주며 아빠 이야기를 했더니 왜 이제야 말했냐고 앞으로 부서 회식은 아빠 가게에서 해야겠다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빈말일지 몰라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서 언제든지 오시면 서비스 팍팍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하고 곧장 아빠의 가게로 향했어요. 좁은 가게 안이 제법 시끌벅적했고 인터뷰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기자님, 여기서 뭐 하세요? 오늘 저희 팀 회식이 있는데 사장님 인터뷰가 나온 날이기도 하고 해서 다 같이 왔어요. 제가 또 경력자라서 오늘도 실력 발휘 좀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빠는 저한테 연락하시지. 그만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다는 기자님을 만류하고 저는 서둘러 가게 일을 도왔어요. 아빠는 오랜만에 단체 손님이라 그런지 정신없으면서도 기분은 좋아 보였습니다.
주방 쪽을 들여다보니 언제 코팅까지 했는지 인터뷰 기사를 벽 한쪽에 붙여놓고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어요. 기사가 제법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지역신문에 나와서 이제 유명해지는 것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신문이 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에 손님도 많아지고 배달 손님도 늘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기사 하나 났다고 이렇게 바로 반응이 오는 건가? 그런데 알고 보니 지역 맘카페에 아빠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저는 맘카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제가 아빠 이야기를 했던 선배가 이거 우리 집 이야기 아니냐며 보여주더군요. 게시글을 보니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올려두었고 그 아래에 요즘 세상에도 이런 분이 있는 줄 몰랐다며 동네 근처라 오며 가며 보긴 했는데 오늘 가봐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게시글 밑으로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 가봤는데 진짜 맛도 맛이지만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다. 당장 주문해야겠다. 가게가 작아서 오히려 회식할 때 분위기 날 것 같다.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 온통 칭찬뿐인 글들을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날 이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착한 가게에 매출을 올려주는 걸 돈으로 혼쭐 내준다고 해서 돈줄 낸다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아빠의 가게는 정말 제대로 돈줄이 났어요. 그래도 설마 며칠 반짝하고 사라질 이벤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야말로 아빠와 저의 착각이었어요. 한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니까 손님은 끊이지 않았어요. 기사 속에 나왔던 엄마의 레시피로 만든 양념치킨은 그날 만든 양념이 동날 때까지 팔리고 또 팔렸습니다. 아빠는 아르바이트도 뽑고 배달 직원도 뽑았어요. 그러면서 치킨이 한 마리 팔릴 때마다 일부를 기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선행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당연히 되돌려줘야 한다면서요. 기자님이 이 내용까지 후속 취재로 올려준 덕분에 아빠의 가게는 착한 가게로 소문이 나서 그야말로 대박집 소리를 듣게 될 정도였습니다. 가게가 잘 될수록 제 고민도 커졌어요. 평일에는 서로 바쁘고 주말에는 아빠가 너무 바쁘다 보니 함께 있어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아빠가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아빠 곁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분명 반대할 것 같아서 결국 아빠 몰래 퇴사를 하고 아빠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면서 당장 취소하라고 가서 잘 이야기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왜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 가게에 왔는지 이유를 듣고 나서는 중요한 걸 또 놓치고 있었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제가 가게에 온 뒤로 아빠도 제법 여유를 되찾으셨어요. 우리는 매일 함께 일하면서 일상을 공유하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저는 색다른 레시피를 개발해서 새 메뉴를 만들었어요. 메뉴가 다양해지면서 더 많은 연령층의 손님들이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 지역 방송에서 맛집으로 소개하는 촬영도 몇 번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공중파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덕분에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가게 앞은 늘 붐볐습니다. 가게가 유명해질수록 체인점 문의도 빗발쳤어요. 하지만 아빠는 어떤 신념이 있는지 모두 거절하고 오직 매장 한 개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대신 확장 이전이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고 치킨집 창업 5년 만에 지금보다 몇 배는 큰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이 되다 보니 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었습니다. 신기했어요. 몇 년을 장사하는데도 매번 어디서 그렇게 오시는지, 우리 아빠가 만든 치킨을 맛보겠다고 오셔서는 좋아하는 손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멀리 제주도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치킨이 생각난다며 비행기를 타고 오는 손님을 보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사가 잘 될수록 아빠가 기부하는 금액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보육원에서 자립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치킨집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모든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돈을 많이 벌어도 아빠는 작은 치킨집 사장일 때와 똑같은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더 크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아빠,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몰랐지. 엄마 덕분에 아빠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인생 진짜 신기해. 회사 때문에 이 지역에 온 건데 회사 그만두고도 여기에서 살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 그것도 이렇게 아빠랑 닭 튀기면서. 이렇게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도 다 운명 아니었을까? 아빠는 늘 감사해. 장사가 잘 돼서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됐고 바쁜 와중에도 우리 딸이랑 항상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더없이 행복하고 그저 감사하지. 아참, 오늘 이서방 회식하러 온다고 했지? 어머,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야? 내 정신 좀 봐. 아니 좀 다른 데 가서 먹지. 치킨 맨날 질리지도 않나? 괜히 부서 사람들이 눈치 본다고 우리 가게 오는 거 아닌지 걱정돼. 이서방이 진짜로 양념치킨을 그렇게 좋아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 처음 만났을 때 알바비가 후하네 뭐하네. 빈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잖아. 아빠가 호탕하게 웃는 사이 작년에 저와 결혼한 저의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동료들과 함께 가게로 들어섭니다. 네, 맞아요. 아빠와 인터뷰를 했던 그 기자가 바로 지금 제 남편입니다. 인터뷰 이후로 남편은 아빠 가게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어요. 처음엔 저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지금은 제 남편이 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료들을 앉혀두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메고 직접 서빙을 합니다. 가만히 쳐다보는 저를 향해 살짝 윙크를 보내더니 동료들에게 향하네요. 분주하게 굴러가는 가게 안을 바라보면서 새삼 행복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온기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 아빠의 사랑으로 이어져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늘 포근해집니다. 처음엔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했던 아빠의 행동이 한 명에게 또 한 명에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퍼지는지는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우리 엄마가 남긴 사랑을 조금씩이나마 나누며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결국엔 가족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저는 사랑하는 아빠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오랫도록 온기를 간직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